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두 개의 요인에 대한 실험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배치는 이제 인자 두 개에 대한 실험을 해서 어떤 인자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체육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 배치이고요. 공식을 보면 어, 그 CT 수정항이라는 공식은 전체 데이터의 경우의 수에 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입니다. 음,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에 대한 변동은 그냥 그 편차 제곱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식은 예전에 봤던 이 공식이나 어, 각각의 데이터를 제곱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CT 수정을 뺀 것도 이제 같은 공식이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공식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편리한 공식이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A에 대한 이제 변동 제곱합인데요. 똑같이 첫 번째 수준의 합계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수준에 대한 데이터의 합계에 대한 제곱, 세 번째 수준에 대한 데이터 합계에 대한 제곱, 그리고 그거를 반복한 횟수만큼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여기서 구했던 CT를 빼주면 됩니다. B는 그 B 수준 입장에서 첫 번째 수준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 두 번째 수준에 대한 데이터 합계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수준에 대한 합계에 대한 제곱, 그리고 이거는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반복된 숫자, 값을 넣고 마이너스 CT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SSA, SSB, SST를 다 구할 수 있고요. 이 전체 변동에서 A가 차지하는 것, B가 차지하는 걸 빼고 난 알 수 없는 잔차는, 그러니까 에러에 대한 편차 제곱합은 전체에서 A, B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유도도 A에 대한 수준의 값을 원래 L이라고 그래요. L. A가 수준이 총 네 번의 수준으로 나눠서 했다. 그러면 4-1 이렇게 하면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B가 갖고 있는 수준을 M이라고 하고 M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그 자유도는 당연히 전체 데이터 개수. 만약에 A가 4수준, B가 3수준이었다. 그러면 4, 3, 12. 1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1이 자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에러에 대한 자유도는 이 전체 자유도에서 A, B 빼도 되겠지만 어, 여기서는 L-1 곱하기 M-1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특이점은 나중에 그 실험계획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값들이 반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후작용, 음, 인자 A, 그러니까 각 인자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교후작용을 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 곱하기 B 교후작용에서 나오는 자유도를 그대로 오차의 자유도로 썼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나중에 그 반복이 있는 이연배치법에서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게 되니까요.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편차 제곱합에 대한 변동,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민스퀘어 분산이 되고, A 분산, B 분산. 요거에서 이 V가 아니에요. 이 V가 아니고
이건 이제 자유도 A를 뜻합니다. 자유도 B, 자유도 E. 그래서 에러에 대한 분산 대비 A 분산, 그리고 에러에 대한 분산 대비 B 분산. 이렇게 해서 F 검정을 해서 이 기각력을 넘으면 유의하고 넘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다. 아마도 영향을 주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표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과 미대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어떤 화학 공장에서 어, 어떤 화학 공장에서 제품의 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응 온도와 원료를 요인으로 취해서 이 요인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음. 그래서 이 컬럼, 열로는 그 A라는 요인을 배치시켰고요. A1, A2, A3, A4. 그러니까 A에다가, 어, A다가 됐든, 그, 이게 원료가 됐든, 온도가 됐든, 원료로 됐든, 넣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 이름을 안 써서 저도 좀 잘 헷갈리는데, 그리고 B 요인을 이제 또 세로로 배치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어떻게 했냐 보면요. A1 수준일 때 B1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실험한 값을 넣고, A1일 때 B2, A1일 때 B3를 조건을 줘서 예, 값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 값을 이제 이렇게 옮겨서 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옮겨서 적었습니다. 네, 적었고요. 그리고 수정항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LM 분의 T의 제곱 했는데 LM은 L, A가 총 내수준은 4, M, B가 세수준 3, 그래갖고 4 곱하기 3 한 거고요. 그리고 총 합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냐? 4, 3, 12, 4 곱하기 3에서 4, 3, 12,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의 합계, 여기 있는 이 전체 데이터의 합계에 제곱을 해서 이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부터 한번 구해보면, 제가 여기다 구해놨는데, A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A의 첫 번째 수준의 합계. 그죠? 합계에 대한 제곱을 제가 미리 했습니다. 여기. 제곱. 더하기 A, T2 더하기, T2 제곱 3 더하기 총 4개를 더했고요. 나누기. 이게 총 몇 번 반복했는가? R 반복을 3번. 예, 이 수준 때문에 3번 했죠? 하고 3.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 되고, 마이너스 수정화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2가 나왔죠. 음, 똑같이 B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B도. B는 또 요 관점에서 봐야 되죠. B. 요 관점에서 또 합계한 게 여기 있죠. 합계한 게 있고, 더하기, 더하기. 예. 정말 여기 합계라는 거를 제곱을 한 겁니다. 여기 원래 합계를 제곱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누기. B 관점에서는 A 수준만큼 반복을 했죠. L 값만큼. 그럼 4겠네요, 4. 음. 그래서 얘도 또 묶음으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똑같이 CT. 음. 이 전체는, 어, 그냥 이렇게 썼지만, 변동을 그냥 구하면 됩니다. 편차제곱합. 이게 썸 오브 스퀘어잖아요. 썸 오브 스퀘어로 잠깐, 이게 원래 얼마냐? 6.2였으니까, 썸 오브 스퀘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 음, 요게 있네요. 수식이. 음, 그리고 요렇게, 아니네. 음, 아니, 어, 한번, 음. 우선은 제가 이렇게 값으로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를 곱해 보겠습니다. 4, 3, 12, 마이너스 1, 11. 그럼 6.2가 나오죠. 음. 그래서 요건 0.56이 나온 게 6.2에서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B. 그러면 0.56이 나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자유도는 수준이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4 마이너스 1, 3. B는 하나, 둘, 셋, 세 개 마이너스 1, 2. 전체는 데이터가 4 곱하기 3, 4, 3, 12에서 마이너스 1에서 11. 음. 그리고 11에서 5를 빼도 6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1 곱하기 M-1 해도 6이 나옵니다. 민스키 합니다. 이거 분산이죠. 여기서 6을 나누면 0.74. 음. B도 여기서 6을 나누면 1.72. 알 수 없는 분산은 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분산비가 오차 대비 이 분산비가 크면 클수록 유의할 확률이 높아요. 보니까 어, A에 대한 분산비는 7.9배, 한 8배 정도 되고 B에 대한 분산비는 알 수 없는 오차 대비 분산비는 18배 정도 돼서 B가 인자에 대한 영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강력, 1-알파의 자유도는 3, 6, 1대 7, 4.76. 그리고 또 B하고 E를 봤을 때 226, 자유도 226일 때, 1-알파 자유도 226일 때 5.14. 그걸 둘 다 넘어가고 있어서 유의하다. A나 B나 유의한데, 그 중에서 B가 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효과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놓고 이 A 수준의 이 세 개에 대한 평균, A2 수준의 세 개에 대한 평균 이렇게 놓고 요만큼을 갖고 이 주효과들을 그려보시면 전체 평균 대비 수준별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균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이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랑 똑같은 전체 평균을 놓고 평균 대비 B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평균 효과를 놓고 이게 효과를 그려보시면 이 평균을 기점으로 데이터 분포를 얘가 수준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분산을 만들고 있구나. 한마디로 얘가 수준별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전체 조건을 갖는다면 A는 3 수준일 때 좋았고 B는 1 수준일 때, 1 수준일 때 좋았습니다. 그러면 A3의 수준의 평균 98.3 요거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B1일 때 평균 98.3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얘를 더합니다. 더하면은 어, 그 값이 이제 원래 값보다 2배가 되잖아요. 평균보다. 그래서 총평균을 한번 빼줘요. 빼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대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3, B1으로 조건을 다시 재현성 실험을 하면 아마 이렇게 평균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엔 미니 탭으로 해볼 거고요. 음, 자, 다시 이제 미니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미니 탭으로 보시면 여기다가, A 수준, B 수준, 데이터,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A가 총 4 수준이었고, B는 3 수준이었죠. 잠깐만 제가 공유를 다시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엑셀로. 여기 보시면 A가 1 수준일 때 B를 3개를 대응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A는 A1일 때 3번 반복을 대응해야 되고 A2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각각 수준별로 B의 3개를 대응하기 위해서 3개의 수준을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 반복이 3개씩 있어야 되고 또 B 입장에서는 A1 수준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 없이 이 똑같은 패턴을 4번을 해야지 얘가 대응이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요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미니탭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음, 자, 이 계산에서 이제 요즘 그 버전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에서 패턴 있는 데이터 만들기, 등 간격, 이제 일정 수준 간격의 숫자 집합, 그 다음에 A열의 시작값은 1, 그리고 수준은 총 4수준이었고, 그리고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그 일씩 증가하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4수준까지. 개별 반복수는, 어, 비, 비인자가 3개씩 반복됐으니까, 3개를 대응해야 되고, 전체 수열 반복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A에 패턴 있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총 1은, 그 A 수준은 1부터 4까지 되어 있고, B를 대응하기 위해서 A가 3번씩 반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게 또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해서 패턴 있는 데이터 만들기, 등간격 숫자 집합. 요번엔 B에서 시작은 1이고, 그리고 수준이 3까지니까 3,
증부는 다 똑같이 일씩 증가하고, 그리고 개별 반복은 없었죠. 그리고 전체 수열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 2, 3,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열 반복은 총 4번을 반복을 해야 여기까지 되는 거죠. 1, 2, 3, 1, 2, 3, 1, 2, 3, 1, 2, 3. 확인. 네,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 이 데이터는 요렇게 갖고 오고, 또 요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총 4번을 갖고 왔고요. 이 갖고 온 데이터는, 어, 네,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었고요. 순차적으로 쭉 붙여 넣었고, 요 실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어, 그리고, 음, 통계 분석,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그래서 반응은 요 데이터. 네, 넣고, 아까 행이 B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일단 B, 그 다음에 열, 아까 컬럼에 A1, A2, A3였으니까 A. 뭐 반대로 해도 되긴 합니다. 반대로 되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95% 신뢰 수준이고, 뭐 그래프는 보겠다 하면 이제 개별가 상자 이렇게 한번 넣고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B가 1일 때 A가 이제 수준이 대응했던 내용이고요. 보면은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흐름은 B에 따라 등락이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가 2 수준일 때, 3 수준일 때 떨어지지만, 어, A의 수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는 있어도 이 B에 대한 수준에 대한 차이는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도 그 B에 대한 분산비가 18배였나요? 그냥 크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18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높은 값을 얻고 싶다. 그럼 B1에 A3를 조건을 선택하게 될 거고, 낮은 값을 얻고 싶다. 그럼 B3에 A4를 조건으로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구해왔던 분산 분석표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캡처를 떠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B 3.44, 3.44, 민스케어 1.72, 그죠? A도 2.2, 네. 민스케어 0. 어, 1.7, 어딨네. 0.74. 음, 약간 위치는 바뀌었지만, F0, 검정 통계량 분산비로 18.43, 18점, 이거 반올림은 43이고, 7.92, 7.93. 반올림은 7.93이죠. 유의하다. 이거는 이제 확률상 0.05보다 한참 바깥에 희박한 영역에 존재한다.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바쁘고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또 이어서 다음번에는 어, 반복 있는 이연배치 실험 한번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